당이 대통령을 엄석대로 만들었다. 엄석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이 독재, 반을 장악한 그 독재죠. 독재자를 엄석대로 만들었다. 이걸 당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 누가 했느냐? 김병준 현재 정경련 고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같이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유주의자 선생님입니다. 한편으로는 매를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에게 자유를 갖다 부여하고 있는 그 선생님인데 우리 당에 소속돼 어떤 분도 말하자면 엄석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엄석대처럼 보이느냐? 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가지고 가가지고 윤심만 따라가는 그런 당으로 보이니까 이것이 마치 대통령이 엄석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당이 마치 윤 대통령이 보이기를 엄석대처럼 보이게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쓴소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보다도 당하고 대통령하고 공동으로 만든 작품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당 대표 선거할 때도 뭐 주저앉힌 그 당원들 많잖아요. 출마 못하게. 네.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엄석대로 보인 거죠. 엄석대라는 말은 그 이문열 소설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그 힘쓰는 어떻게 보면은 주먹 센 그 네. 학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엄석대를 얘기하는 건데 저런 엄석대로 만든 분위기 저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렇게 하면은 어제 같은 날도 당 연찬회면은 당이 중심이거든요. 네. 당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원들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뭐 이런 대통령 찬양만 있고 대통령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이제 7개월에 남았거든요. 네. 그 총선은 정의냐 불의냐 이념이냐 실용이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 앞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거냐. 쇄신 싸움이다. 쇄신 싸움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의 모습은 그 쇄신 싸움, 쇄신의 모습이 저는 안 보인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정부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이기려면은 쇄신하고 변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부터 바뀌자고 팔뚝을 거대야 되는데 네. 어제는 대통령 얘기만 듣고 움직이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민의힘 전신 보수가 패배했거든요. 네. 그때도 진박 감별산이 뭐 공천 파동이 있어서 패했어요. 2020년 총선에서도 또 공천 파동으로 또 패했어요. 네. 내년 총선에서도 어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또 공천 대통령실 개입으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돼서 뭐든지 당 중심으로 지금 쇄신을 해도 늦지 않다. 빠르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당 연찬인데 의원들의 얘기, 당의 얘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만 들렸다. 너무 지나치게 단합됐었던 거 아니겠느냐. 총선을 앞두고 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요 얘기 아마도 오늘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연찬에 있었던 얘기를 서로 간에 얘기를 좀 나누면서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연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볼까요? 다음 키워드 뭐죠? 말조심입니다. 네. 좀 전에 윤 대통령 말밖에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다른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도 국민의힘 연찬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략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좀 했느냐 그랬더니 그건 당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총선 얘기하면 또 내가 공천 개입한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을 상당히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이죠. 네. 이 21대 정기국회 마지막인데 당에 혹시 당부하고 싶은 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 그거는 뭐 비서실은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냥 알아서 잘 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말을 굉장히 아끼면서 한 얘기 총선 얘기하면 내가 또 공천 개입한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관련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공천 문제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최고위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저 또한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2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자초지정을 내는데 설명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괜찮으시냐고 죄송하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네. 이진복 수석 앞서서 태영호 당시 최고위원과 공천 얘기를 했다라는 논란이 일었었죠. 그때의 지금 발언을 같이 보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내가 이 얘기하면 공천 개입한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아끼는 이진복 수석 이 얘기는 또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에 언론이 만든 얘기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은 언제든 위기였지 좋을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하나 더 있죠, 저희. 네. 네. 수도권 위기론 언제든 위기였다. 좋을 때가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윤경호 의원님 보수가 수도권이 언제는 좋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얘기긴 한데 또 근데 윤상현 의원 등등은 또 계속 수도권 위기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보수라기보다 집권 세력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네. 항상 선거에 우세하기보다는 불리한 게 맞죠.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는 투표율이나 이런 거에서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 중심의 유권자는 조금 더 질타의 매를 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수도권의 중도층이 좀 더 많죠. 뭐 또 네. 부동층, 중도층이 또 많고요. 그거는 꼭 보수 정부에서나 진보 정부에서나 뭐 거의 비슷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 대선 직후, 네. 그러니까 직후라는 게 1년 내지는 1년 반까지도 과거의 전례를 보면 네. 정권 초반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 지방선거든 또는 국회의원 총선이든 이걸 집권 정부를 밀어주는 쪽에 유권자 성향이 컸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 여당은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입지를 점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에서의 숫자를 보면 만만치가 않은 거고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라는 걸 감안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정말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느냐라든가 또는 뭐 잼버리 대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편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걸 제대로 뒷받침을 하는 거야. 이런 위기,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게 위기를 부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미 키워드가 넘어와 버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네. 이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념이라는 막연한 얘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행동 방향 청사진 이런 게 왜 지금 1년 아까 제가 1년 6개월이라는데 1년 3개월이라면서요.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지금 국민 중에 누가 그걸 알아요? 그다음에 여당 의원 중에 유권자를 만나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러이러한 정부를 만들면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그림을 누가 얘기하는 지금 국회의원 있나요? 장관 누구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야죠. 집권당의 연찬회라는 게요. 연찬회 가가지고 과거 같으면 술 마시고 그냥 서로 어깨동무하고 위하여 하고 이랬지만 이번에는 뭐 오미자 차라면서요. 네. 건배하는 것도 그만큼 살원판을 걷듯이 조심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연구할 연자 그다음에 깊이 파고들 찬자라면 네.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이제 3년 8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거에 대한 청사진 그게 이념이라는 두 글자 대신 차지했어야 된다. 그랬으면 이번
총선도 네. 자연스럽게 전략이 짜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동석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 5년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사진은 뭡니까? 뭐 청사진은 지금 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지금 뭐 차기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까 지금 그게 제일 걱정거리 내부에선 그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을 통해서 동력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모든 총선 그리고 수도권 총선 이런 얘기가 다 무의미하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뭐 선거도 아직 많이 남았고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작해야 될 시점은 한동훈 장관이 나 총선을 나가겠다. 네. 그때부터가 아마 수도권에 그런 바람을 불이킬 수 있는 그때부터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선거 개입이다. 그런 비판의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그랬고요.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시선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합의하에 적절한 후보를 배출해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선이 실패하면은 그만큼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언론의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되 치고 나가야 될 것은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뭐 총선 얘기를 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그때부터 얘기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